12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통일교의 정치권 줄대기 의혹, 연일 관련자들이 거론되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주요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치인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당시에도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지 알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뒤늦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관련해 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진술을 확보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소 15명의 민주당 관계자 그리고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다른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총 5명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인사의 연루 여부와는 별개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직 낙마로 기록됩니다.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른바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예, 관련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정말 빠르게 네. 제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빠르게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특검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 각 정당들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뭐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빠르게 면직안을 제가 한 것도 네. 지금 이 상황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히는 게 맞는가요? 글쎄, 그건 뭐 전재수 전 장관이 본인의 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장관의 어떤 그 타이틀을 달고 수사에 임하다 보면 예. 계속 이재명 정부 장관 이 어떤 딱지가 붙은 채로 뉴스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재수 장관의 결단을 또 존중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정면 돌파에 나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한 2018년 5월 27일 네.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 진술한 그날 네. 본인은 부산의 한 북구 성당 예배를 참석을 했다. 네.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정황만 진술만 나왔을 뿐이고 네. 그날 알리바이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윤영호 본부장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권성동 의원이 차명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던 어떤 흔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진술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더라도 앵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재수 전 장관은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진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윤영호 본부장은 뭐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술의 신빙성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이름들에서 네. 그리고 또 나온 이제 그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네. 경우에는 통일교와 지금까지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민원 하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강선우 의원도 통일교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금품을 수수했느냐, 예. 그래서 뭐 대가를 들어줬느냐에 있고요. 뭐 접촉했고 안 했고는 사실 오며가며 정동영 장관도 이제 말했다시피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강선우 의원이나 뭐 노영민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2022년에 뭐 평화 서밋 관련해서 초청을 한다. 초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논의 내용이 윤영호 법무부장 녹취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금품 수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름들을 나레이브해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구는 것도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 금품을 얼마 줬고 시계를 줬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현금 같은 것은 당장 추적하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 명품 시계 같은 건 추적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날짜라든지. 네, 왜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반클리프 아펠인가요? 그 목걸이도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언제 네. 구입했는지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해서 입증하려 그러면은 얼른 확인해 보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수사와 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네.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힘이 이 통일교 관련한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2차 종합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그다음에 최상병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면은 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예. 차라리 독립된 기구인 특검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반면에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 특검이라는 걸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가령 저희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왜 하게 됐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시 패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기억하는데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뭔가 공격해야 될 때는 그런 빌드업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수본에서 뭐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여당이니까 편향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 특검에 대한 명분이 좀 더 거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혐의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제 금품 수수 네. 뭐 이런 것들, 명태균 관련 네.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계속 안 나온 상태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니까. 그때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예, 수사를 아예 하질 않았죠. 무혐의 처분하고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법 봐주기 하고 뭐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하라 그런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 당시 대통령이 뭐라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에서 특수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품을 직접 준 게 아니다. 주는 거를 봤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진술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신빙성도 흔들릴 텐데 굳이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뭘까? 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일이랑 2018년 아주 오래된 일이랑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뭐 동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진술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 차명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비서관 폰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뭐 그 관련자와 통화를 한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술에 맞는 정황 증거 어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을 보니까 뭐 전재수 전 장관도 있고 김교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있고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힘의원. 근데 금품 공여 진술이 나온 거는 전재수 전 장관과 김교환 전 네. 의원 정도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윤영호 본부장 어제 이제 3시간 가량 이 경찰 국수본 네. 그 특수 전담팀과 아마 이제 접견을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주요 인물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인물들 중에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네. 김교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아예 요청을 네. 했네요. 예. 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단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일단 첫 생각하고요. 번째로. 예. 그리고 되게 황당한 건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나온 건 해저터널 관련해서 뭔가 청탁을 하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예, 그 경우에. 로비를 한 대가로 얼마를 줬다는 건데 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계속 반대했다는 그렇죠. 예, 정황들만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걸리는 거니까 예. 그건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뭐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 그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법으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장관급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입증할 만한 정확한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술들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시계 받고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예. 친노 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 때문에 얼마나 곤욕 치렀는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나 패널들은 그런 얘기를 삼가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하는 얘기가 시계는 너무 이상한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받았으면 1년 번호 물어봐가지고 추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윤영호 본부장의 그것도 심지어 오락가락하는 진술 그거 예, 하나만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이러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상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죠. 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뿐이고 지금까지는 증거 뭐 이제 이렇다 할 정황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네. 요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대기 의혹이 지금까지 나온 이제 오늘 거론한 인물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한둘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몇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많게는 뭐 100명이 넘는 인물들이 통일교와 연관을 가졌었다. 아니면 관련이 있었다. 네. 내지는 행사에 뭐 축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게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특검 요구를 계속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특검이 지금 말하기에는 섣부르다고는 했지만 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내란 프레임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하나 더 혹 붙인다고 해서 더 뭐 타격이 있는 게 아니지만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 정점화를 자꾸 시키려고 할 거라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예. 사실 수사기관에서 맡겨놓고 아까 전에 출국 금지나 이런 단호한 조치들을 해놔버렸다. 좀 기다려보자면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동호 반복입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 다시 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연관된 통일교 혐의하고 네. 지금 새롭게 제시된 통일교 의혹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네.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다음 그 정권의 줄대기를 한 네. 걸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정황으로 봤을 때 증거들도 확실하게 나왔고. 지금으로 봤을 땐 그냥 정교 유착의 그 통일교 그 정신과 맞게 여러 그 정치인과 좀 관계를 맺어왔다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 쪽 의혹들은 구체적으로 대화가 나왔어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부탁드린다, 맞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만난다, 나경원 의원 어레인지를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진과 문자도 나왔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사람 많이 있는데 가면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예. 이게 꼭 무슨 유착이 있거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통일교와 어떤 딜을 했다라고 하려면 음흠. 김건희 여사가 했던 어떤 그 문자 같은 것들 그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뭔 음흠. 관계가 있는지. 근데 예, 그런 예.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요. 윤영호 본부장 말뿐인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다보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시기가 또 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